네,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집회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입니다.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뚱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합니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사실상 농축산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되어 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습니다. 디지털 주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할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지,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 EU는 8월 소급 적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본 8천억 원이라는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는 8천억 원을 쥐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회 비준은 외교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의혹이 시작된 이곳 대장동에 왔습니다. 대장동과 대장동 주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대장동을 개발 비리의 온상지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 일당이 문제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합니다. 판결문은 이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들도 오직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도 외압이 될 수 있다던 정성호 장관은 본인 스스로 6년 전에 소신을 꺾어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의견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검찰의 공정, 형평, 절제를 운운하던 이진수 차관은 스스로 그 가치를 짓밟고 검찰의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시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습니다. 428억 뇌물 공여 약속죄와 7,800억 배임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대행의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꼬리입니다.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손발입니다.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모두가 반드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TV 토론을 할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그 몸통 실체가 밝혀지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자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의 모두 발언했습니다. 참석하신 주요 내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 송석준 우리 법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성남의 분당을의 지역구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조영술 대변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대장동이 부패를 상징하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외압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돈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으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궤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심 선고만 보더라도 이미 민사로 이 돈을 회복하기에는 심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1심 선고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민사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걸 민사로 찾겠습니까? 여러분 1심 항소 포기로 이미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그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왜 외압을 받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입을 열어야 할 노만석 대행이 오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또 한 번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도둑 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양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단순히 분노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검찰이 권력에 무릎 꿇는 이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다고 발표하는 순간 국민의 가슴 한켠에서는 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산을 특정 세력에 나눠 가진 대한민국 최대의 부패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진실을 덮고 의혹의 중심을 살려두고 특정 정치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입니까? 정권입니까? 검찰이 법의 칼을 스스로 내려놓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순간 법치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도 새로운 정황, 새로운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까? 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소 권력을 스스로 봉인합니까?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 우리는 절대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성호 장관 즉각 해임하십시오.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흔들고 검찰에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십시오. 국민을 조롱하고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이어온 정청래 대표는 이미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 앞에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지막 명예인 줄 아십시오. 셋째,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은 누가 설계했는가입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그 말로 거대한 국민적 의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일은 대장동은 오직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대장동 특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욱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인한 대가는 큽니다. 성남 시민과 국민께 돌아가야 할 범죄 수익금 7,400억 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모는 경기도가 국민의힘에 요청한 국비 정액 규모 5,531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돈이면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교통인프라 확충,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도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나며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도욱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교 경기도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교 의원입니다. 사퇴를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만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짧지만 충분합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무엇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소 내용을 통째로 지어 결국 피고인 대통령 이재명에서 피고인을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대통령 이재명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대통령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긴 부끄럽습니까? 오늘 달콤한 권력의 치에 잠들고 내일 찬 감옥에서 눈뜰 것 같으렸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사유하려 발버둥 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재명을 피고인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란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고 법 앞에 서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고인을 감싸고 놀 겁니까? 검찰을 협박하고 이재명을 감싼다고 피고인 신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이재명을 위한 그 열의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이것이 정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네, 김성교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성남 출신입니다. 우리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디군 분들의 얼굴을 뵙니다. 여기 대장동 원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장동에 살고 계시는 지금 주민분들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대를 이어서 대장동에 사셨던 원주민분들은 이곳에 고향집에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이 외면당하고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하고 월세로 전세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이었죠.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화천대유에게 천화동인에게 2번의 승리를 안겨주려고 하는 이 항소 포기의 기획자가 그리고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총동원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7,800억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 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이 약탈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민사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거듭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최근에 대장동 일당인 남욱이 검찰에 추징 보존된 자신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앞에서 추징 보존이 충분히 2천억 돼 있다. 그리고 국가가 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궤변을 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항소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화천대유 특검, 즉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대장동 주민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장동 주민 여러분, 우리의 평온한 터전, 따뜻한 동네 대장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손에서 계속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특혜 범죄, 그 단죄가 내려지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의 장관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으로 명령하고 그 추종자들은 알아서 복종했습니다. 7,400억 원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을 범죄자들에게 헌납한 겁니다. 이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욕입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만 잡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천억대 갑부가 된다. 범죄자도 권력을 가지면 승리자가 된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정직과 공정을 파탄낸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말 장난입니다. 검찰은 정의의 칼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법은 모욕당했고
범죄자는 웃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400억 원, 그 돈이 날치기 당했습니다. 친명, 횡재, 사기와 협박으로 이룬 도둑들의 잔치입니다. 어제는 수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질서와 정의를 지키면 패배하고 권력에 빌붙으면 보상받는다. 법을 지키면 성공할 수 없고 권력에 결탁하면 부자 된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주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땅의 정의는 파탄날 겁니다. 대장동에 뿌려놓은 이재명 대통령 일당의 부패를 일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이 키우는 부모된 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정조사, 공수처 고발,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배후를 밝혀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의를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다시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남시에 피눈물 나는 7,400억 검사 항소 포기, 그리고 우리 사법 정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거부한, 무너뜨린 검사 항소 포기, 그의 배후와 또 그런 책임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성남시의 시민의 잃어버린 7,400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과 또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 양양자 최고위원님, 또 정의용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우리 의원님들 진심으로 우리 경기도당 우리 김성규 의원님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남은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장동 부패로 인한 전 이재명 시장 기소되고 또 언론에 매일 오르내리고 감옥 들락날락 했던 김만배 일당, 또 대법관에 또 돈을 주었다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는 건 아주 모든 걸 다 저지른 그런 땅이 바로 이곳 성남에서 벌어져서 안남도시 맞습니까? 네, 안남시. 안남도시라고까지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썼던 이 성남이 또다시 정말 상상도 못했던 7,400억에 또 검찰 공소장에만 해도 4,885억에 기재된 이런 것을 다 범죄자의 주머니에 넣어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그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항소 포기는 이미 담당 수사팀과 공소팀에서는 분명히 항소 의지를 밝혔고 또한 그 바로 위에까지 전달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법무장관의 한마디로 항소 포기에 이르른 이것에 진정한 법무장관 혼자서 무슨 이해관계로 이것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 피해는 당장 대장동의 분양 수익 등의 7,800억으로 검찰이 판정하고 또 공소장에는 4,885억 또 2,070억의 추징 보전을 해놓은 그러한 모든 그동안의 수사 몇 년에 걸친 이런 수사들이 도로아미 탑을 대는 이러한 검찰의 그동안의 국력을 낭비하고 했던 일들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 시민은 참고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성남시의 이익뿐 아니라 우리 국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장 성남시에서는 대장동에 복지관과 도서관 등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에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1,000억 되는 돈이 현재 성남의 뜰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1,000억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2,000억에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혈세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배당, 잘못된 배당, 부정한 배당 이것을 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돈이었다면 우리 혈세를 몇천억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성남시는 첫째, 앞으로 할 일은 그동안 정성호 장관 정말 꼼수로 정말 국민을 속이는 말로 민사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민사의 민은 성남시민 국민의 민이고 사는 사생결단하고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밑에 있죠. 강백신까지 이르는 담당 검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 부패, 잘못된 항소 포기를 한 이러한 모든 권력의 집단들까지 모두 해서 우리는 고발 또 우리 도계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고발단을 우리가 발족을 해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정당 방위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깡패의 조폭 같은 이러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성남 시민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반응이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석 대표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내방해 주신 국민의힘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공사 대표로서 오늘 간략한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첨단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저희 공사의 비전은 스마트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 미래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정심 걷기의 정신과 온유돈우의
마음으로 시민의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고 학습과 혁신의 지속적 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많은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포용과 성실의 리더십을 실현하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시민 중심의 공공가치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공사 창설 이래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공사는 설립이 2013년 9월 12일로서 3본부 1단 그리고 18개 실처로서 전체 인원이 정직 947명과 228명의 기간제를 데리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전역에 주차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스포츠, 운동 스포츠, 국민체육시설 전체를 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도시개발, 지금 최고 큰 백현 마이스 6조 5천억 규모, 그리고 향후 진행할 이 바이오 첨단 헬스 클러스터까지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신 주요 사항인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 목적과 거기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621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91만 7,068스퀘어미터로 27만 7,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5,698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민간 합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 사업자 선정을 했고, 위치로 본다 그러면은 경부 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우측편에 위치하며, 아까 지역 국회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이 산속에 아주 좋은 그런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만 7천 평의 부지를 택지화해서 12만 평 정도를 에다가 주택 공급과 기타 도로 이런 부분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 필지 중에서 화천대유가 사업한 부지로 보면은 2,268세대 정도를 공급을 했고, LH가 지금 LH가 1,341세대, 기타 6개 회사가 한 2,050세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698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공공도서관은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가운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의 뜰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검찰에서 이 4,895억의 산출 내역을 본다 그러면 대체로 9,600억에서 이 70%가 우리 SDC고, 그래서 그 중에 1,830억 배당을 받았으니 4,895억이라 이야기합니다. 공사 협약 준수로 보면은 저희가 50% 플러스 한 주기 때문에 최초 배당액 3,903억, 그리고 이번에 심판은 판결문에서는 5,917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반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한 1,121억 정도가 지금 날라갔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22년 7월 28일 날 이 김만배 일당에다가 62억 정도를 가처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남욱 일당에다가 318억을
사행위 행위 취소 등 청구 소송으로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법원에서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법적인 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당 결의 무효 소송을 23년 6월 28일 날 진행해가지고 성남의 뜰에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보고드렸던 5,917억에 대해가지고 우리한테 1,830억밖에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억이 최저 금액인데 5억 1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24년 10월 10일 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실효적인 측면에서 1,100을 할 건지 2,070을 할 건지 4,895억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법률 변호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진행 예정 사항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추징 몰수해 놓은 2,070억이라고 언론에 발표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자로서 거기에 목록에 대해서 열람과 복사를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그 적시된 물건에 대해 가서 가압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 항소 포기 관련된 사항에는 고소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와 공사 사유이사들과하고 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배상 청구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효가 1,100억이냐 2,070억이냐 4,895억인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4,895억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지대가 2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 판결문을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고, 또한 성남시장님의 이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국민의힘 최고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성남 시민의 그 손해를 보정하기 위해서 공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로부터 관련 해안 보고를 듣습니다. 다음은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회기반시설 배당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지구 공동도서관과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